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긴급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긴급 속보라고 하기에는 좀 쑥스러운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과연 긴급이라고 할 수 있냐 하는 부분 때문인데, 자 어쨌든 간에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최근에 급등하는 이 전세난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름하여 전세대책인데, 자 어떤 내용들이 담겨있고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건지, 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토교통부에서 바로 보도한 자료입니다. 20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이 전국 49,000호, 수도권 24,000호 집중 공급된다. 이번 하여튼 정부는요, 이 숫자 하나는 기가 막히게 발표를 합니다. 수도권 뭐 30만 호, 뭐 40만 호, 20만 호, 4만 호, 2만 호, 숫자 하나는 기가 막혀. 하지만 숫자만 가지고 만약에 부동산 정책을 해결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미 해결하고 나왔을 겁니다. 얼마나 많은 숫자들이 나왔습니까? 서민 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2022년까지 11만 4천호 추가 공급, 신축 위주 단기 플러스 질 좋은 평생주택 중장기 공급 병행. 최근 전세 가격의 상승 원인은 복합적이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지금 뭐 금리가 너무 없죠.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대출을 해서 전세를 찾는다. 반대로 임대인은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전세를 선호하지 않는 거죠. 반전세로 가거나. 일반적으로 그렇죠. 일반적으로 다 그렇지는 않죠. 갭 투자를 하실 분들이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질 겨를이 있겠습니까? 무조건 전세 받아서 갭을 투자를 해야죠.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자, 이 가구 수가 또 증가했다고 합니다. 수도권에 이 보시면 2016, 17, 18, 19 점점 25만 4천 가구로 늘어났고, 서울은 16년, 17년, 18년에서 19년에 6만 2천 가구로 늘어났다. 최근에 뭐 이낙연 총리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인구는 줄었지만 가구 수가 늘어났다. 1인 가구가 늘어났다. 거기에 대비를 못한 것 같다. 사실 우리가 1인 가구 증가한다는 얘기가 수년 전부터 나왔고요. 저도 뭐 아주 많이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근데 정부가 대비를 못한 것 같다. 정책을 하는 분들이 그 원인 분석부터가 잘못됐다는 거겠죠.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조치 등은 임차인 주거권 강화 및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자, 임차인 주거권 강화가 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형성에 큰 도움이 됐다? 축소 균형 과정에서 전세 매물 부족 등이 나타났다. 임차인 주거권이 강화됐다. 지금 임차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임차인들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위로금 받고 나가는 분 임차인은 목돈 좀 생겼다, 몇백만 원. 뭐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무난하게 순탄하게 재계약할 수 있는 부분도 아주 어렵게 재계약하거나 아니면 나가서 또 다른 집을 구해서 몇 억씩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뭐 표면상으로는 임차인의 주거권이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 정책을 내놓은 사람들이 포장하려고만 하지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지금의 문제다. 원인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서 또 그거를 인정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수정을 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점점 더 강화시켜버린다. 법을 내놓고서 그게 조금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 그걸 보완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강화만 더 시킵니다. 더 점점. 그러니까 계속 개콘이 없어졌다, 뭐 우차사가 없어졌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의 전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 공급 확대. 지금 장기간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당장 지금 전세값이 수억씩 올라가는데,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모아 신축 위주 단기 집중 공급을 추진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책을 통해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총 11만 4천호, 수도권 7만 호의 전세형 주택이 추가 공급된다. 전세로 공급이 된다. 자, 이건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특히 2021년 상반기까지 2022년까지의 총 공급 물량의 40%, 내년 상반기에 40%를 공급하고 40% 이상이 전국 4만 9천호, 수도권 2만 4천호를 집중 공급한다. LH 등이 3개월 이상 공실인 공공임대 3만 9천호, 수도권 1만 6천호를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하고, 남은 공실은 전세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 모집,
내년 6월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자, 이 공공임대 공실은 지금 이 표에 나왔다시피 나오는데 우선 현행 기준에 따라 공실을 신속히 공급하고 현행 기준에 따라 신속히 공급해서 안 채워지면 규정 개정을 합니다. 12월 달에 개정을 해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공급한다. 3개월 이상이 되면 전세는 없거든요. 우리가 뭐 5천에서 40만 원 뭐 이런 거 일반적인 공공임대지만 전세 5천만 원, 전세 7천만 원 이건 없기 때문에 전세 1억 전세로 전환을 해주겠다.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 소득 요건 전세형 임대는 12월 중에 통합 모집을 하고 공실인점을 고려하여 소득 자산 기준을 배제하겠다. 전세형은 소득이나 자산을 없이 다 기회를 주겠다. 매입임대는 공과에 한해 일반, 신혼, 청년 등 유형을 구분하지 않고 입주자 모집을 하겠다. 신축 매입 약정은 7,000호, 수도권은 6,000호, 새롭게 도입하는 공공전세주택은 3,000호, 수도권 2,500호, 2021년 상반기까지 공급된다고 합니다. 자, 이 신축 매입은 민간 건설사가 약정된 물량을 신축을 하면 LH가 그걸 사들여서 임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계속 지금도 다가구라든지 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공공전세는 좀 다른 게 소득과 거주 요건을 완화시키겠다고 합니다. 소득과 거주 요건. 자,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이 내용인데 호텔을 개조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2021년 하반기에는 내년 하반기에는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주거 공간을 공급하기 시작하는 등 26,000호, 수도권 19,000호의 주택이 공급된다. 지금 호텔 같은 경우를 지금 어떤 주택으로 개조한다. 그러면은 호텔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방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다시 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창문이나 이런 게 집은 훤한데 호텔은 조그만한 창문이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공사를 하는데 꽤 시간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건축법적으로는 해결을 빨리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입지. 자, 호텔이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대부분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주변에 먹자골목이라든지 유흥업소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에서 애들을 데리고 과연 가족이 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결국에는 혼자 사는 원룸형인데 글쎄요, 이게 주거 환경이 정말 좋은 어떤 환경이 될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호텔에 있는 수영장이나 어떤 커뮤니티를 그대로 살려가지고 원룸에 살지만 수영장 다닌다 뭐 여러 가지 이런 걸로 또 위안 삼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많은 부분이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바로 가족들이 살 수 있는 그 어떤 그런 주거용이 지금 많이 아파트가 부족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은 듭니다. 뭐 이제 상가나 오피스 그리고 호텔을 개조해서 주거용으로 공공임대주택을 만들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용 용적률보다 기존 용적률이 높은 건물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 마련. 자, 주거용으로 갔을 때 용적률이 많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그냥 활용할 수 있도록 마련한다. 그리고 공공주택특별법을 이제 개정을 하겠다. 특별법을 개정을 해서 호텔들에서 주거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관광호텔 등 기존 용적률이 주거용 용적률보다 높은 건축물은 주거용 전환 시 초과된 용적률만큼 철거가 필요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을 올라. 이 호텔들은 보통 상업지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적률이 당연히 높겠죠. 근데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용적률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뭐 그러면 완전히 그 재건축을 또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인데, 예. 그럼 위에를 갖다 잘라서 내부 예? 공사해서 잘라내야 됩니까? 그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개정하겠다는 얘기고. 자, 상가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때 이제 주차장이 더 필요한데 바로 이 소규모 리모델링 활성화. 요게 좀 중요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규모 건물을 30세대 미만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전환 시 주차장 증서를 면제한다.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단 입주자 자격을 자동차 미소유자로 제한한다. 자, 그러면은 어떤 소규모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30세대 미만의 공공지원 민간 임대로 전환한다고 한다면 지금 공실이 든 어떤 사무실이나 이런 거를 갖다가 임대료를 받고 주거용으로 주차장을 갖다가 새롭게 뭐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없이
바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숫자를 가지고 총 11만 4천 호가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자, 이번 단기 공급 방안은 신축 위주로 구성하여 실효성이 높다. 실효성이 높다고 얘기를 합니다. 민간 건설사에게 신규 건설을 유도하여 LH가 매입하는 매입 약정 방식을 확대하여 주택 순증 효과를 높일 것이다. 2021년 2만 1천 호. 자, 이게 계속 말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살 수 있는 좋은 입지여야 돼요. 신규로 건설할 수 있는 입지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제일 좋은 입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재건축할 수 있는 또 재개발, 서울 시내. 이게 좋은 입지 아니에요? 기존 많은 사람들 생활하고 있는 게 좋은 입지 아닌가요? 신규로 건설할 곳이 없겠죠.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참여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설 자금 저리 지원, 세제 지원 등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민간 건설사가 많이 짓도록 싸게 돈을 빌려주고 여러 가지 어떤 우대를 해주겠다는 건데, 글쎄요, 만약에 민간 건설사가 지어서 임대주택에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만큼 손해도 많이 있을 텐데, 입지가 좋은 곳이 아니면 민간 건설사의 참여도 높지는 않겠죠. 네, 오늘 이 발표한 보도자료는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한 40페이지가 될 정도로 양이 많은데,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읽어보면 그냥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과연 이 전세 급등을 잠재울 수 있는 정책이냐, 눈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찾기는 어려운 정책이다. 다만 이제 소규모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상가나 오피스 공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주거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 때문에 좀 죽어있는 부동산을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그건 한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정부에서 전세대책 하루를 더 미뤄서 발표를 했는데, 그만큼 뭐 뾰족한 대책이 없다고 경제부총리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그런 것 같기는 합니다. 자, 앞으로 이 부동산 시장 점점 잠재우기는커녕 계속해서 불이 옆집까지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 옆집이라는 것은 비규제 지역인 김포라든지 대구 수성구라든지 부산 지역들, 또 강주의 남구의 봉선동, 이런 지역들이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쪽에 부동산을 가지고 계시거나 여러 가지 계획을 잡고 계신 분들은 그 계획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현명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 들어오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